왜 인간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스스로 감옥을 만드는가?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 사는 곳을 고를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내일부터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요.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아마 처음 며칠은 좋을 것입니다. 늦잠을 자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견디지 못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어딘가에 속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야 할 것 같아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익숙한 일상 속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 이상한 현상을 20세기 가장 날카로운 철학자 중 한 명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리 프롬. 1900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였습니다. 나치즘이 독일을 삼키는 것을 직접 목격하며 그는 한 가지 질문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왜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그 자유가 주어지면 오히려 도망치는가? 1941년 그가 발표한 책의 제목은 단네 글자였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 책은 히틀러가 어떻게 수백만 명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단순히 나치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프롬이 밝힌 인간의 충격적인 본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왜 자유를 원하면서도 스스로 감옥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감옥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오래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중세 유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선택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농부의 아들은 농부가 됐습니다. 장인의 아들은 장인이 됐습니다. 귀족의 아들은 귀족이 됐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삶의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직업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사는 곳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종교도 결혼 상대도 대부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유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불안해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정해진 역할이 있었고 소속된 공동체가 있었고 따라야 할 명확한 질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드에 속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있어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죽음과 고통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택이 없다는 것은 곧 실패할 가능성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길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 길을 묵묵히 걷기만 하면 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행복한 삶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억압이 있었고 불평등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삶의 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러다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가 왔습니다. 신중심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황과 사제 없이도 신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렸고 공장이 생겼고 돈을 버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인간은 드디어 자유를 손에 쥐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무엇을 믿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자유의 시대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롬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유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더 방향을 잃었습니다. 중세 농부는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갑자기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누구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따라온다고. 책임과 불안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잘못 선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세 농부처럼 신분 탓, 운명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선택이었으니 모든 책임도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무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유롭고 싶어도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그 무게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길, 아니면 그 무게로부터 도망치는 길. 프롬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한다고, 자유로부터 도피한다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자유로부터 도망칠까요? 프롬은 세 가지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강한 누군가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무조건 따릅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말이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누군가 강한 존재가 방향을 알려주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대신 불안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원하는 것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파괴성입니다. 자유의 불안이 쌓이면 그것이 분노로 바뀌기도 합니다. 세상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회가 나쁘다고, 저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노가 극단으로 흐르면 폭력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가 득세했던 시대에는 항상 이런 분노가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그 불안을 밖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된 복종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고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입는 옷을 입습니다. 남들이 가는 직장을 선택합니다. 남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남들이 보는 드라마를 봅니다. 이렇게 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 모두의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나만의 실패가 아닙니다. 나쁜 선택을 해도 모두가 같이 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와 같은 것을 하고 있으니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유의 불안을 피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겉으로는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현대인의 감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처럼 쇠창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강제로 가두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인의 감옥은 훨씬 더 교묘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안에 머뭅니다. 첫 번째 감옥은 스마트폰과 SNS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는 분이 있으십니까? SNS에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숫자가 많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적으면 조금 서운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현대인의 감옥입니다. 남의 시선이 내 감정을 지배하는 것.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으로 내 존재를 확인하는 것. 두 번째 감옥은 비교입니다. 친구가 좋은 차를 샀습니다. 갑자기 내 차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동창이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갑자기 내 집이 좁아 보입니다. 후배가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갑자기 내 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를 멈추지 않는 한 만족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고 항상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감옥은 성공 강박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이 세 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누군가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정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달려가다 어느 날 목표를 이루면 이상하게도 공허합니다. 이게 다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곧 다음 목표를 정합니다. 또 달립니다. 또 공허합니다. 이 반복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도피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용한 시간이 오면 불안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음악을 틀고 유튜브를 틀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순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무서운 것입니다. 두 번째,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화 중에 침묵이 생기면 어색합니다. 모든 말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생각보다 남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남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처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이 좋다? 아니면 남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까? 만약 두 번째 생각이 먼저 든다면 이미 남의 시선이 내 삶을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늘 바쁩니다. 할 일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달력에 빈날이 있으면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바쁜 것이 곧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쁨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 바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 프롬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유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언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언가를 위한 자유입니다. 무언가로부터의 자유는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관계를 끊거나 사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자유입니다. 막상 이 자유를 얻고 나면 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의 감옥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프롬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무언가를 위한 자유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는 환경을 바꾼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고독과 책임을 견딜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을 계속 자신에게 던집니다. 둘째,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옳다고 해도 스스로 생각해서 틀렸다고 판단하면 따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 다른 방향으로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셋째,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직장이 힘들면 내가 선택한 길이었음을 압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내가 만들어온 관계였음을 압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지만 탓하지 않습니다. 넷째, 불완전함을 받아들입니다.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다수와 달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해도 자신이 납득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타인의 승인이 없어도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중 단 3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있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에 앉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뭔가를 놓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자유에 익숙하지 않은 자신을 처음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동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원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있는가? 일기를 써보십시오. 화려한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내가 한 주요한 선택들을 적고 그 선택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솔직하게 써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SNS를 하루만 쉬어보십시오. 좋아요를 확인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그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그 가벼움이 작은 자유의 맛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하나씩 만들어 가십시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하는 사람과 질문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10년 후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두려워한다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유는 원래 무겁고 불안하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이 만들어준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이것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감옥 문을 당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밖은 차갑고 낯설고 아무도 길을 알려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을 닫고 익숙한 감옥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감옥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불편함이 익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적어도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감옥입니다. 우리는 불행해서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프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유는 선물이 아닙니다. 자유는 용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가장 큰 과목은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남의 시선입니까? 비교의 습관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까? 그 감옥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열 것인지 말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야담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